요즘 갑자기 뉴스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수요 폭발 같은 말 자주 들리지 않으셨나요? 왜 전 세계가 갑자기 미국 채권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이나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글로벌 디빈 사이트에서 그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관세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이슈까지 포함해서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채권이 뭔지부터 아주 간단히 짚고 가보겠습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에게 나중에 갚겠다라는 약속을 담아 발행하는 차용 증서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는 당장 돈이 필요해요. 대신 몇 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드릴게요. 투자자는 좋아요. 대신 그 약속을 문서로 주세요. 이게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그 만기가 있고 정해진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1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율이 4%라면 투자자는 매년 4%의 이자를 받고 10년 후엔 원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채권의 수익률, 즉 금리는 단순한 투자 수익률이 아닙니다. 이 수치 하나가 세계 금융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시중 대출 금리도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업대출 비용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융시장의 청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자산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 기업, 투자자들은 그 흐름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제 돈 빌리기가 더 비싸지겠구나.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겠구나. 이 판단들이 전 세계 경제에 파장을 주기 때문이죠. 요약하자면 채권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정부의 신뢰, 이자 비용의 기준,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심리 지표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채권 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뉴스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수요 폭발 같은 말들이 자주 들리기 시작했을까요? 최근 몇 달 사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을 피하고 안전자산으로 알려진 미국 국채에 눈을 돌립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국채 신용등급 1등급 국가니까요. 둘째,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자금은 안정적인 채권으로 이동합니다. 주식이 하락하면 손실 회피를 위해 더 안전한 수익처로 채권이 선택되는 거죠. 셋째, 금리 자체의 매력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4.7%를 넘겼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는 주식보다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 폭발의 배경에는 사실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책 리스크입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관세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파장이 어떻게 채권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충격의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2022년부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왔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인플레이션을 잡자는 것이었죠. 금리는 0%대에서 5.5%까지 치솟았고 이자 부담은 전방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초고율 관세 정책입니다. 2015년 4월 초 트럼프는 60개국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철강 자동차에는 최대 145선 관세가 붙었고 이 조치로 인해 수입 물가가 단번에 급등했죠. 결과는 수입 물가 상승, 기업 원가 압박, 소비자 물가 불안, 시장은 관세발 인플레이션이라는 새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충격이 채권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물 경제에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합니다. 기업은 대출이 어려워지고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냉각되기 시작하죠. 세 번째,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자의 소비도 줄어들며 내수 경제 전반이 위축됩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수석 분석가 존 카나반은 말합니다. 정부가 자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를 요구받는다면 결국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즉, 금리가 오르고 관세까지 더해지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지갑을 닫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금리 인상은 유동성을 쬐고 관세 인상은 가격을 자극합니다. 그 사이에서 기업과 소비자는 압박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흐름을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 그리고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전 세계 자본시장의 방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죠. 글로벌 캐피털 리셋, 전 세계 자금 흐름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화는 실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화 약세를 기회로 보고 일본계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대거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수익 플러스 환차익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죠. 반면 중국은 일부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복성 외교 카드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자국 경제 안정을 위한 외환 시장 방어 목적이 더 큽니다. 유럽 투자자들도 금리 차이로 인해 미국 채권을 적극 편입 중이며 유로 약세도 함께 고려되고 있죠. 문제는 이 와중에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는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채 발행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걸 사줄 투자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큰 위기입니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머는 경고합니다. 채권 시장이 먼저 무너지기 전에는 연준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곧 채권 시장이 연준보다 먼저 공포에 빠질 수 있고 그 혼란이 정책 대응을 압박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채권 시장의 심리는 지금 단순한 금리 기대가 아닌 경제 불신, 정책 회의감, 글로벌 유동성 긴축에 대한 반응입니다. 심리, 구조, 외교, 정책 이 네 가지가 뒤엉키며 지금의 채권 시장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은 적극 매수, 중국은 방어적 매도, 미국은 재정 악화로 더 많이 발행 중, 하지만 수요는 점점 줄고 있고 시장은 금리보다 공포와 신뢰의 싸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이 우리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금리와 대출, 소비와 투자까지 다음 챕터에서 실생활 파급력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사실 이 모든 흐름은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 이미 스며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 대출이자 상승. 최근 한국의 주담대 금리는 연 5%를 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묶지 않은 가정은 이자만으로 월 수십만 원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5억 대출자의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500만 원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업과 자영업자의 투자 여력 축소. 운영자금 대출이 어려워지고 금리는 오르며 가게 확장, 설비 투자, 인력 채용이 멈춥니다. 그 여파는 고용 축소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죠. 세 번째, 소비 여력 감소. 이자 부담이 늘면 지갑은 닫힙니다. 특히 자동차, 가전, 여행, 외식처럼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소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건 더 이상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은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일본, 유럽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구조죠. 요약하면 채권 시장의 혼란은 대출 금리, 소비 심리, 고용 환경까지 직접 흔들고 그 파장은 우리 지갑, 우리 일상의 실질적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금리에 민감한 소비는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대출은 고정금리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당위 안전자산 중심으로 진행하세요. 네 번째, 정보 흐름 정기적 점검하세요. 뉴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흐름을 점검하며 나만의 판단력을 키워야 합니다. 요약하면 소비는 신중히, 대출은 안전하게, 투자는 방어적으로, 정보는 주도적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현명한 경제 대응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채권 시장 정말 끝은 어디일까요? 마지막 정리와 함께 전체 흐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채권 시장은 단순한 투자 이슈가 아닙니다. 높아진 금리, 관세 인플레이션, 미국 재정 적자까지 겹치며 글로벌 경제의 신뢰 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한 줄, 채권은 단지 빚이 아니라 신뢰의 거울입니다. 비즈미뉴트, 당신의 시간을 아껴주는 딥 인사이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매일의 경제 흐름을 함께 읽어가요.